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이번 시간은 은퇴 노후에서는 절대 안 될 3가지, 그리고 반드시 꼭 해야 될 3가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은퇴했더니 벼락거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후에 후회하고 천추의 한을 품지 않으려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과 꼭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당장 우리가 알아보고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그야말로 멀게만 느껴졌던 은퇴, 퇴직, 노후가 불과 얼마 후에 본인의 현실이 되고, 아니 이미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안정이고 창업 등 리스크가 아니라 가장 안전한 곳에 투자해야 되고 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즐겁고 기쁘게 살아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오래오래 산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라는 개념은 60세에 퇴직한다 할지라도 90세까지 약 살아도 30년의 세월이 남아있고, 또 건강을 좀 관리하고 좀 복이 있는 분들은 100세, 120세까지 살아가는 것이 요즘은 기본적인 추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퇴직 후 평균 40년을 스스로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40년 세월, 대단히 긴 세월이죠. 인생이 반이 되겠습니다. 반 세월을 퇴직 후에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하지 말 3가지부터 먼저 알아보면요. 첫 번째는 은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안정, 현금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자, 노후 말년에 비참하지 않으면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 가치인데, 적어도 누워서 잠들 집도 없고 하루 3끼 먹을 쌀 걱정해야 된다면 그야말로 그 노후는 비참한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눈물의 돈이 되기 싫으면 적어도 경제적 안정이 최우선으로 가치를 내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월 200만 원으로 노후 생활을 해낼 수 있을까요? 자,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할 건데, 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없다 가정하더라도 거주하는 주택이 있고 또 순수하게 생활 비용으로 연간 2,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40년이면 약 10억 정도 돈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매월 200만 원만 써도, 자, 물가 상승 없어도, 인플레 없어도 약 10억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 움직일 때까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달 급여 200, 300, 자, 150, 200만 원은 20억 현금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제나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자기만의 일을 찾는 것이 첫 번째 과제가 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기 때문에 자기 지금 당장에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통제나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기 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투자가 될 텐데, 투자는 안전한 부동산과 미국 1등 주식을 포함해서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각자 가진 자금의 약 10% 정도는 코인과 로봇 등의 투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기준은 안정성인데요. 자, 수십 배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 안전한 2-3곳에 2배, 3배의 투자를 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훨씬 더 현명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 스스로가 분석 능력이 있고 전문가라면 자기 스스로 개척하면 좋을 것이지만, 모르는 분야는 해당 분야에 어쩌다 한번 성공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객관적인 성공자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명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을 거듭한 성공자는 방법과 길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일에 진실로 길을 알려만 줄 수 있다면 확실하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고하는 방법과 모델이 있는데요. 저는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따라합니다. 성공자와 함께하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나, 만일에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과 함께한다면 늘 실패와 좌절만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기준은 냉정한 객관성이고, 최고라고 생각하는 곳 2 내지 3개소에 분산 투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서 그분이 성공한 사람, 그리고 진정한 성공자라면 그분을 따라하면 가장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꾸준하게 실현되는 연금형 소득원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현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연금성 소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자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을 찾되,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자면 국민연금 당연히 찾아야 되고, 자, 주택연금도 필요하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민연금도 상당히 좋은 제도죠. 농민연금. 자, 개인연금. 자, 농축산업 조합원으로서의 참여해서 배당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1등 주식의 배당금도 매우 좋죠. 그리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CNC 자전거래 있는데, CNC 자전거래. 자, 노보체 투자한 결과는 투자금 대비 수수료를 제외하고도 연간 순수하게 약 90% 이상의 소득을 꾸준하게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놀랍고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각자 판단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유튜브의 설명과 댓글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블로그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젊을 때는 물론 노후에, 은퇴 후에 누가 뭐래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지키고 평소에 지켜내야 되죠. 그리고 한 번 건강을 잃으면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라는 것이죠. 건강을 지키는 비결은 다양하겠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아마도 활동이 된다는 거죠. 활동. 힘차게 걷고 숨이 차도록 빠르게 허리를 펴고 걷고 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 활동과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적정한 수면 관리, 음식물 관리, 스트레스를 줄이고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당연히 받아야 되고 취미 겸 함께할 배드민턴, 또 탁구, 골프, 등산 모임 등 각종 배움 등 지역사회 프로그램도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을 내려놓고 소소한 기쁨과 감사를 찾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각을 조금만 달리한다면 얼마든지 감사한 일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서 소소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퇴직 전, 자, 세 번째는요. 퇴직 전은 물론 퇴직 후에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부부관계를 잘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친할 수만 있으면 가장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에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혼으로 돌아가고 연애 시절로 되돌아가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잘해야 될 것이고 그 남자에게 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후의 부부만큼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를 가장 저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남편은 부인에게 자금이 있으면 미리 좀 챙겨주고 부인은 남편에게 용돈을 잘 챙겨주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주눅들지 않게 해주고 서로의 기쁨과 활기찬 생활이 되도록 배려하고 행복을 챙겨주고 건강을 챙겨주고 서로 작은 것부터 배려하고 고마워야 할 것입니다. 여건이 되는 대로 부부가 함께 여행도 가고 또 같이 취미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집안에 소소한 일이 있으면 같이 하고 청소라든지 설거지, 음식물 버리기 등 작은 일도 서로 나눠서 할 필요가 있고 그동안에 남편이 안 했다면 남자들은 꼭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서는 안 될 세 가지를 알아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 리스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리스크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자녀에게 교육자금을 지급하거나 결혼자금, 본인의 형편을 벗어나서 자동차를 사주는 것, 주택 마련은 물론 자녀들의 사업자금을 지출은 금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사업자금 특히 자녀들에게 자기 형편에 맞지 않는 자동차를 구입해 주거나 자녀에게 사업자금 대주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리스를 통해서 자동차 운영 비용을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업자금을 지출해야 한다면 자녀가 완전히 망해서 보도 처리되어 다시 재개할 때 그때 도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잘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저는 방침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녀가 스스로 사업한다는 그 사업자금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서 성공하면 좋겠고 만일에 실패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실패하면 완전히 완전히 무너져서 끝날 때, 부도 처리됐을 때 그때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뼈아픈 이것을 경험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업자금은 절대 어떤 경우든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퇴직금은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성으로 타라는 것입니다. 만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다면 가장 안전한 부동산에 월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또는 분산으로 매도해서 소득을 실현할 부동산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한 곳에 타지 말고 분할해서 팔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미국 1등 주식과 분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전액 투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사업자금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업의 성공 확률은 10%인데 90% 리스크를 은퇴 후에 감당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퇴직금은 사업자금을 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제2의 청춘의 시작이요. 인생의 후반전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도 움직일 때가 일한다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일거리를 찾고 자기 혼자 언제까지도 계속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은 생명 활동이 될 것이고, 그래서 건강도, 경제도, 사회관계도, 삶의 보람과 가치도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활동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증권에서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이제 제출한 자료를 보면요. 자, 20대는 소비만 하지 말고 취업만을 위한 공부를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대는 자동차 구입에 과도하게 지출하지 말고 혼자 돈 벌지 말고 부부가 돈을 벌자라는 것이죠. 자, 40대는 자녀 교육에 사교육에 과도하게 지출하지 말자. 50대는 은퇴 후 하는 일을 도래하지 말자. 그래서 일을 꼭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 그리고 자기 전문적인 일. 옛날부터 했던 일이면 더욱 좋겠지만 없으면 새로 배워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좀 더 상세하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 30대부터 볼까요? 자동차에 과다한 금액을 지출하지 마라. 화려한 결혼식을 하지 마라. 혼자 돈 벌지 마라. 자, 40대는 자녀 교육에 너무 많이 지출하지 마라. 집을 투자 자산으로 생각하지 마라. 30대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0대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마라. 자, 연금성으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은퇴 후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타인을 위한 보험에 많이 들지 마라 이랬는데, 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지 말 것의 대표적인 것을 보면은 창업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 말 대표적인 것은 창업이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 창업은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동안 갈고 닦는 사람도 창업 10년의 성공 확률은 20% 이하라는 것입니다. 열에 8은 망한다는 의미이고, 여러분이 80% 이상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만일 꼭 해야 된다면 잘 아는 분야의 감당을 범위 내에서 소액으로 시작하시고 소액으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하고 싶은 분야의 알바도 하시고 밑바닥부터 배워서 시작하되, 만일 가용 자원이 만약에 1억이라면 20%인 2천만 원으로 완전한 경험을 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더 망한다든지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20%를 넘겨서는 안 될 것이다. 만일 집을 담보로 잡히고 올인하는 순간 인생도 거들나고 가족까지도 거리로 쫓겨나고 본인도 가족에게 쫓겨나서 결국 노숙자 되고 죽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절대 은퇴 후 퇴직 후 사업자금으로 올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는 한두 번 실패가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은퇴 후 단 한 번의 실패로 인생 전체를 종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퇴 후에는 무엇보다도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안정. 작은 돈이라도 잘 사용하시고 소소한 기쁨을 찾고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출을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은퇴에 벼락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지출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유 있으면 모르되 뽐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좀 이기적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 내 마누라, 부부 위주로 살자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마누라를 위해서 살고 남편 위주로 살고 부부 위주로 이제 살자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비참한 노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알차게 살고 무리하지 말고 안전하게 노후 설계 잘 하셔서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참신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